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재난 상황에서 119가 하는 일은 인명구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임무죠. 그들의 임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에서 휴머니즘과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와 같이 구해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119는 재난 당사자뿐 아니라 전부를 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극에 대한 엉터리 수습에 분노하는 심리에는 이런 불안도 포함됐을 겁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믿을 수 없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무거운 책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진지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마음, 강상중 교수. 저자 소개 잠깐 먼저 해주시죠. 네, 강상중 교수님은 이제 원래 도쿄대 정교수, 제일 한국인 최초 였다가 현재는 세계학부인 총장, 대학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전에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인터뷰를 했고요. 한국에 왔기도 했고, 청년 시절에 굉장히 자기네 국적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고민했겠죠. 네. 한 20대 초반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이것이었어라고 깨닫고, 이름을, 원래 일본인 본인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강상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에 와서 어떤 확신을 얻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궁금하네요. 네. 자기 정체성을 꾸준히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게 이제 학계적인 학문적인 연구로도 발표가 되고 제1한국인의 그런 위치를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런 걸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스타 교수이자 저자로 책을 고민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부가 팔렸고요. 네. 이번 마음이란 책도 30만 부가 일본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이게 내용상으로 이제 세월호 문제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알게 모르게 이 반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이제 쓰고 나서 한국에서 내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굉장히 놀랐고 자기가 쓴 내용과 일치해서 전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소설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부터 해서 쓰나미 이런 얘기가 있고 2만 명의 사망자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2년 뒤에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자기가 체험을 했고요. 이 강상중 교수가요. 그리고 그때 만난 이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시신 구조 건져 올리는 인양 구조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그 주인공으로 이 소설을 녹아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급작스런 사람들의 일종의 떼죽음이잖아요. 네.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닮았어요, 세월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TV나 아니면 아주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면 실제로 시신을 마주할 일이 그렇게 떼죽음을 담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죽음에 맞닥뜨려 본 적이 없거든요. TV에서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이렇게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부 처리된 듯한 느낌의 TV 방송을 보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데스 세이빙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삶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구조하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데 직접 바닷속에 내려서 시신을 봤을 때 충격과 그랬을 때 과연 이 물체로 변해버린 시신이 우리한테 삶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천착해서 보여줍니다. 그 안에 있는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지만 이제 이게 누구다라고 확인되는 순간 망가진 육체에 담겨 있던 기억들 아닐까요? 네, 그리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면 다행인데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으면 다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퍼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진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을 거야 하는 마지막 정말 희망이 있었는데 시신을 이제 구조하고 나면 그 희망마저 사라지거든요. 유가족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찾았냐.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망가진 시신 유해를 보고 오히려 이제 이 구조원에게 원망을 한다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청년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주인공인 청년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실종자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는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낱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정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이 돼버리면 이제 영영 끝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주말 동안 읽었지만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홍상수 감독의 이제 작품이 생각났거든요.
거기 뭐 최근에 뭐 전에 극장에서도 봤지만 뭐 극장전이라는 영화를 또 TV에서 해줬었거든요. 예, 얼마 예. 전에. 그래서 보면 김상경이 대사가 마지막에 아는 선배 형이죠. 감독이 예.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걸 보고 나와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어. 정말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 끝까지 생각하면 뭐든지 고칠 수 있어. 담배도 끊을 수 있어. 생각을 더 해야 돼. 이런 대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개봉했던 우리 선이에서도 뭐 이제 정정이 그러죠. 이성균한테 끝까지 파고 들어봐.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게 뭔지 네 한계를 알게 될 거야. 그게 너야. 네가 못하는 걸 아는 것이 널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성균은 이제 취해서 계속 끝까지 파봐야 그 얘기를 한 수십 번 반복하거든요. 예. 그러면 나를 알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이제 대풀에서 나오는 게 끝까지 파봐야 된다. 내지는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다. 예, 예.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요. 홍상수 감독도 이제 영화에서 보통은 별것도 아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들을 영화라는 영화는 예술이잖아요. 예, 그런 걸 예. 통해서 감정이입으로 일반인한테 보여주고 공감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도 그렇습니다. 이 책도 이 전작에서 이 첫 소설집이지만 전에 이제 에세이나 이런 걸 보면 강상중 저자가 이제 뭐 고민하는 힘이라든지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책을 냈는데요. 그런 책과 다르게 또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좀 더 감정이입이 되고 이 책에 이제 선생과 한 명의 학생이 나옵니다. 한 학생이 그냥 어떤 모르는 그 유명한 저자 강상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교수가 여기 주인공이 그 선생한테 제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고민을 담긴 편지를 두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두 사람서 끊임없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문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사는 게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실 요즘 청년들은 직장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살률도 세계 1위고요. 나라에서 어떤 거 보장도 안 해주고, 혼자서 자기 개발하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체 왜 살아야 돼? 사는 의미가 뭐지? 이럴 때, 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해야 결국은 비슷한 고민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방에 갇혀 있다가는, 답을 얻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저는 부러웠던 게 여기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이지만 어떤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이 이메일을 통해서 뭐 본인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아니면 우정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아니면 죽음이라든지 삶의라든지 인생의 의미라는 거를 굉장히 진실되게 고민을 털어놓고 또 그거를 우습게 보지 않고 그 선생님은 끊임없이 상처를 다독이면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자기가 아는 선에서 살아온 만큼. 그러면서 스스로 청년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 선생님도 대답을 하다 보니 나중엔 나도 본인도, 배웠구나. 꼭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런 멘토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마치 저의 멘토인 양 한번 마음을 두고 읽었고요. 이제 영화든 소설이든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책을 통해서 뭐 현실에 없는 멘토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극중 마음을 인물이기도 가졌다고. 하고 또 저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저자가 이제 주인공 이름이 강상중으로 나오고요. 이제 선생님 이름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제 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있을 때 2년 뒤에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했고, 그리고 소설 속에서 이제 아들이 죽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 아픔을 간직한 교수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리얼리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동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작가적 수사나 서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말 자기 안에 고여있던 것들 아닐까 싶어요. 그 청년한테 답을 쓰면서 이메일에 답을 쓴다는 게 자기한테 쓰는 답일 수도 있고 죽은 아들을 떠올리면서 또 그 아들과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썼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뭐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뭐 레터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정리가 됐을 거고요. 교수도. 그 학생은
실제로 그 선생의 멘토의 지침에 따르기도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라고 이제 지침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신 인양 구조 작업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맞닥뜨려 보고 싶다. 삶의 의미를 알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선생했던 교수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런 흉한 모습을. 네.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 몸의 관절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다 꺾어져 버린. 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시신들, 책에서도. 머리가 날아간 사람, 별별 흉한 네.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도 받고 그때는 저렇게 한순간에 조금 아까까지 걸어 다니고 했던 사람이 정말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뭔가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사는 게 이런데 너무 애쓰지 말자. 네.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자 그런데 이게 오래 안 가요. 네. 좀 지나면 잊어먹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홍상수 감독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이 영화 끝나고 다음 영화에서 또 비슷하게 나가고 하는 게 자기도 잊을까봐 끊임없이 그때 고민을 끝까지 풀어놓는 거죠. 끝까지 영화에서 끝까지 파는 거죠. 굉장히 감정 소비가 많이 되는 건데 끝까지 파봐라. 용기도 필요하지만 끈기도 필요하고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게 평소에 저희는 하기 힘든데 일반은 뭐 그냥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그날 하루하루 보내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네. 그리고 뭐 몇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2만 명이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처럼요. 그러면 그냥 남의 일이려니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음과 정말 맞닥뜨렸거나 아니면 계속 그런 고민을 한다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지만, 두고두고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잊을까봐. 여기에 좀 감동적이라기보다 제가 아직 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런 이제 주인공 이름이 나오히로인데요. 나오히로 살아야 해. 나오히로 모처럼 살아있는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고백해. 라고 죽은 친구가 꿈속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모처럼 살아있는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고백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요지로인데 요지로가 백혈병으로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죽게 되는데 또 젊어서 또 그 병이 더 빠르게 진전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모에코라는 동시에 둘이 같이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에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쪽지 편지를 이제 직접 고백하기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절친이니까 네가 좀 전달해줘 하고 죽거든요. 근데 그걸 전달을 안 해요. 자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이걸 나한테 왜 전달해줬지?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순간 모에코하고는 전혀 끝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꿈속에 이제 나와서 모처럼 살아있는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고백해. 아니면 뭐 이 내용을 좀 뭐 빌린다면 용서를 구해도 될 수 있고요. 고맙다고 얘기해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어디다 다 적용이 가능해요. 네, 모처럼 살아있는데 나는 죽을 거지만 죽었지만 네가 좀 내 목만큼 좀 살아줘 이런 내용이겠죠. 모처럼 살아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고요. 만약 이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가 아직 안 됐지만 만약에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춰보신다면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책에는 두 가지 모티브를 빌려오는데 하나는 괴테의 친화력이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액자 구조처럼 가져오고요. 또 하나는 나스메 소세키의 그 마음이라는 동명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차용을 해서 두 가지 액자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두 가지를 액자처럼 차용해서 쓴다. 네. 또 다른 맛이 있겠네요. 네, 또 그 소설 안에 또 하나의 극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중 인물이 TV를 보는 듯한 TV 속에서 뭔가가 또 나오고 있는. 이제 이 청년 나오히로와 그 이제 대학 친구들이
연극을 구성하거든요. 네. 친화력이라는 것을 이제 괴테의 작품인데 현대극으로 바꾸어서 이제 같이 공연을 상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지로 죽은 요지로를 추모하는 공연인데요. 그래서 친화력이라는 거는 이 괴테가 얘기했을 때는 인간관계가 화학작용을 통해서 두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서 뭐 네. 방문을 한다든지 같이 네, 잠깐 네. 살게 되는지 네. 하면서 그 화학작용이 깨지면서 튕겨나가고 다른 화학종이 막 맺어져서 부부가 찢어지면서 서로 그렇게 외도를 되죠. 뭐 이런 식의 어떤 화학작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내지는 여기 이제 뭐 자연과 개발 이런 인위적인 게 나오는데요. 자연을 개발시킨다는 명목하에 인간이 자만에 가득 차서 개조했을 때 어떤 불행이 닥치는가. 그렇다면 그 자연적인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게 옳은 것인가 두 가지를 같이 감싸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현대극으로.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소설 내내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농축돼 있으니까 정말 생각이 많이 필요한 소설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뭐 가을에는 그런 거 한 권쯤 읽어도 가을 내내 올가을의 화두는 강상중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선생님은 살아가시면서 네. 정말 내가 사는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시나요? 잘 안 해요. 그렇죠. 잘 안 하게 되죠. 왜 안 하게 될까요? 답도 없고요. 네.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류의 것들은 어느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수렴되는 그 부분은 아세요? 어떤 곳에 수렴하는지. 왜 사느냐? 네.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내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이렇게 각박한데 이렇게 살벌한데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최소한 한 80 넘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네.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네. 어차피 서로가 모르는 일이라면 적정선까지.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어지간하면 한 80까지 살겠구나. 큰 네. 무리가 없으면. 네. 그러면 아직도 꽤 남아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못 해본 것들, 취미생활 못 해본 거라도 나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어디도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 또 거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 저축을 해볼 수도 있고 네. 새로운 거 이렇게 저는 조금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뭘 자꾸 하려고 드는 쪽이라서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아, 부럽습니다. 주로 이제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시네요. 생각도 그냥 냅두면 2박 3일도 혼자 앉아 있어요, 저는. 큰 무리 없이. 생각을 하면서요. 네. 그냥 말똥말똥 네. 하루 정도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뭐 부지기수로 많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시를 쓰시는 거군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 심심해요.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혼자서 가만히 생각만 하라 그러면 고문일 텐데. 미치나요? 고문이죠. 저는 누가 월급 주고 계속 그거 하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앉아서 공상이나 하면 월급 준다 그러면 그런 회사 있으면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앞으로 그럴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멈추게 되는, 흔히 우리가 그걸 은퇴라고 하잖아요. 네. 은퇴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지 않는 상태. 네. 저는 그게 은퇴라고 생각이 돼요. 1차 네. 은퇴는. 네. 근데 그렇다 해도 솔직히 걱정은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나 해야 될 게 머릿속에 있는 이런 책을 써봐야지 하는 게 한 너댓 권은 있어요. 아, 책을. 시작도 네. 못한 게. 네. 시작하다가 마른 것도 한 2가지가 있고 못하고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또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최소한 10년 갈 것 같은데요. 네. 너댓 권 내려면? 부럽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아직 은퇴는커녕 세상에 제대로 진입도 못해본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되게 호사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어려운 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이 책에 나오고 마음이란 책이 나오고 나서 예. 일본의 이제 평단에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윤리 교과서 같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예. 어찌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잖아요. 뭐 사회적인 안전 보장도 없고 전혀 없죠. 예, 취직을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럼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교과서 같은 느낌, 윤리적이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도 어떻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것은 원래는 종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은 지금 현재의 종교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특히 일본 소설이니까, 일본에서는 뭐, 기독교가 1% 정도래요, 국민의. 나머지는 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거긴 있는데. 워낙 뭐 많으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했는데 엄청난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좋아하고 내지는 공감하고 울고 이랬는데 그 힘이 무엇일까? 뭐 천주교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종교에밖에 기댈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해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종교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교황님이 오셨을 때 매달렸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일본에서 평이 그런 종교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짚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네, 그 예전의 종교는 어떤 뭐 계급이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국주의 뭐 이런 게 있어서. 큰 틀에서 종교가 뭘 핸들링을 했다면 지금은 다 개체화돼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해야 되고 보장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은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개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살벌하고 각박한 거죠. 개인이 살기에. 그런 차원에서 개인에게 주는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그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겨야 돼. 뭐 너는 뭐 어디서 승리해야 돼. 이런 게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부담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점 우리들은 설 곳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을 나눌 멘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저도 지금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뭐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윤리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너무나 다원화된 세상에 어쩌면 종교가 이 세상의 변화나 이런 거를 못 쫓아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려고 보니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한 화해와 용서와 인내와 이런 추상적인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그 보장 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종교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건 종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문이나 뭐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답답하고 사실 답도 없고 그렇지만 뭔가는 해결을 하거나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죽음은 일방통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나면서 모든 기억과 아픔을 남겨진 사람들에게 안겨줘 버리거든요. 상실감에 시달리고 마지막이라는 어휘를 곱씹으면서 움츠리게 됩니다. 저는 8월 22일에 진도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산문집을 내게 됐거든요.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틀 밤만 체육관 관중석에서 자고 올라왔습니다. 후기도 쓰고 뭐 추가할 것도 있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이렇게 누웠는데 말이죠. 새벽에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세상에 그보다 낮고 무거운 소리는 없을 겁니다. 어떤 비극이라도 그 울음소리 앞에서는 힘을 잃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당연히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는 어느 여인의 그 느낌.
이게 제 뼈마디가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죠.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이라도 찾아야 할 건데 뭐 그마저 막막하니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살아있음이 기적 같고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이 책의 저자 강상준 교수도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죠. 죽고 싶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남겨진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꼭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